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상법 진행을 맡은 함현민입니다. 오늘도 실관을 통해 물상명리만의관법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고 학력이 높을수록 재물이 모아지지 않는 명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이 알아볼 명조는 학력이 높을수록 재물이 모아지지 않는 명조, 이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조를 보시면 계축, 을묘, 을사, 갑신 이렇게 돼 있죠. 자, 계축, 을묘, 을사, 갑신. 그래서 요 토가 이제 재가 되고 금이 이제 관이 되겠죠. 네. 예. 자, 을목이니까 을목은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꽃나무라고 배웠죠? 예, 예. 네네. 본인은 꽃나무와 같다. 꽃나무는 우리가 정원에 심어져 있죠. 예. 그래서 꽃을 피워서 집안을 아름답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 예. 적당한 물과 햇빛도 필요해요. 예. 기본적으로. 예. 그다음에 이 꽃나무는 자라면은 전지가위로 다듬어 주면은 예. 더 예뻐지죠. 예.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갖춰졌을 경우 예. 꽃나무가 더욱더 효용 가치를 발휘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명조를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나를 살펴보시면 돼요. 예. 자, 이 원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사주는 일찍 결혼하고 예. 많이 공부하지 않으면 잘 사는 사주예요. 왜 그러냐면 비견이 중중하죠, 벌써. 예, 예. 그렇죠. 그런 비견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견이라는 것은 나의 경쟁자예요. 그렇죠? 예. 뭐를 놔두고 경쟁하냐면 재와 관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견이 제대로 발동한다 할 때는 사회생활을 할 때예요. 예.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면 할수록 비견이 발동하는 게 적어요. 예. 그래서 일찍 결혼한다는 얘기는 비견이 발동하기 전에 일찍 결혼하면 더욱더 본인이 결혼한다는 얘기는 관을 갖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찍 결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서 보면은 남자들도 남자라는 게 이제 비견을 통해서 와요. 예. 여기 보면 관이 요게 있잖아요. 예. 예. 신금이 있으면 신금의 천간은 경금이란 말이에요. 예. 경금은 요 비견을 여기 먼저 여기서 을경합을 하죠. 예. 그래서 비견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경금의 뿌리 신금도 비견이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비견을 통해서 관이 오고 비견이 다 관을 가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을목이나 간목이 예. 발동하기 전에 일찍 결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 땅에 비해서 이 축토라는 땅에 비해서 나무가 너무 많죠. 예. 그렇죠? 예. 을목 간목이잖아요. 예. 땅이 좁아요. 예. 그다음 이 개수가 예. 인성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인성을 많이 배우지 학력이 높을수록 재물이 모아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많이 배운다는 얘기는 이 간목이라는 걸 키우는 거예요. 목이 뭐냐면 학문이에요. 공부예요. 예. 그럼 물론 을목도 이제 공부가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대학까지 나오면 간목이겠죠. 예. 그러면 이 개수가 약한 개수를 수생목 하는데 써버리면 안 돼요. 수생목 하는데. 예. 그럼 무슨 말씀이냐? 수생목 하는데 쓰면 안 되고 나중에 무토랑 이렇게 무게 합을 하는데 써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합을 해서 오는 재물은 비견들하고 다투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써먹어야지 요 약한 수를 갖다가 수생목 시켜가지고 공부하는데 쓰면은 재물이 안 모여요. 저게 인성이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인성이고 예.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목을 키우는 거잖아요. 예. 수생목으로 이게 다 빨려 들어가 버려요. 이게. 예. 예. 그러면 나중에 이 비견이 중중하잖아요. 그럼 비견하고 다투어가지고 본인이 을목일간이 자기가 재물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무게화 시키는 거예요. 무게화. 무토가 왔을 때 예. 이렇게 무게화 시키면 합을 했잖아요. 이렇게. 예. 이거는 다투지 아니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선생님 기토로 재물이잖아요. 예. 그거는 각기합을 해버리죠. 그렇죠. 예. 그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게 재물이 있지만 예. 이게 거의 다투고 약하잖아요. 예. 이게 무죄는 아니지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죄라고, 이거 재물이 약한 거 주 무죄라고 봤을 때 예. 일반적으로 무죄 사주들은 예. 재물이 없는 사주들은 재물이라는 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결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예.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하고 결실이잖아요. 예. 근데 원국에 재가 너무 약한 사람들이 예. 아니면 무죄사주가 대표적으로 무죄사주들이 공부로서 결실을 취해버리면 예. 재물이 잘 안 와요. 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무상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갑이뿔이 인이 있죠. 예. 갑의뿔이 인은 인신사회를 해요. 여기 지금 여기에 있고 신이 있고 사가 있잖아요. 네. 공부를 해서 갑목을 키운다고 그러면 인목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 인목은 인신사회를 해요. 여기서.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주는 많이 배우고 있을수록 갑목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목 중에서 대학은 갑목이에요. 예. 그럼 공부를 보통 학력이 높다는 얘기는 대학 이상을 공부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갑목 비견이 커지는 형국이에요. 음. 그래서 이 사주는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많이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뭐에 도움이 안 된다? 재물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관이 경금이 비견을 을목하고 먼저 합을하고 예. 그 다음에 요 갑목이 경금의 신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요런 사주는 여차하면 한번 결혼했던 사람하고 인연을 맺는 사주예요. 예. 자, 제가 이제 이 기본에 대해서 원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예. 자, 이제 하나씩 알아보면 48세까지는 48세라고 그러면은 기미대운까지는 네. 부부 인연을 맺기 쉽지가 않아요. 설사 인연을 맺는다 하더라도 예. 해로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 48세 요 기미대운까지는 부부 인연을 맺기 쉽지가 않다. 맺는다 그래도 해로하기 쉽지 않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토라는 게 오면은 예. 갑목하고 먼저 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각기합토로. 예. 합하는 게 부부 유정 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갑목하고 먼저 합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미토는 배우자궁은 자꾸 사회축으로 가려고 그래요. 예. 합으로 결혼한다는 얘기는. 근데 미토가 갖고 자꾸 사회축으로 방해를 해요. 예. 그래서 요 48세까지는 결혼이 쉽지가 않아요. 부부 인연이. 그다음에 인연을 맺는다 하더라도 해로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요런 사주는 48세까지는 재운이죠. 예. 무기, 재물 위에 살아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49세부터는 관이 오잖아요. 예.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명조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운이 왔을 때 그 운에 걸맞는 행위를 하거나 예. 순응해서 살아가면 예. 그죠? 예. 그러면 일이 잘 풀리는 거고 거기에 거역을 하잖아요. 역하잖아요. 그럼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을 겪어요. 예. 그러면 48세 이후에는 관이 왔잖아요. 예. 요 경신대운부터.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때 부부 인연을 요때 맺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도 홀로 살아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관을 비견이 가져가는 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반드시 부부 인연을 맺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본인은 많이 배우고 있었을 경우 부부 인연을 맺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 특히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왔을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 예. 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지니거나 예. 그러나 외국 국적을 지니거나 해외 살아가면 비견을 떠나는 거죠. 그건 예. 상관이 없어요.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많이 배우고 있으면 갑목이 비견 갑목이 예. 더 활성화된다고 그랬잖아요. 더 예. 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경금은 갑목이 가지고 있죠. 예. 예,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을 경우 부부 인연을 맺기가 쉽지 않아요. 예. 차라리 해외 가서 살면 상관없어요. 예. 자, 그러므로 39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미대운에 예. 해외 살아갈 기회가 생기면 살아가는 게 좋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만약 해외 인연 맺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재물을 투자한 사업과 인연 맺으면 안 돼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기미대운에 돈을 버는 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물이 살아간다고 그랬습니까? 예. 이때는 재가 뜨면 비견들하고 다퉈요, 안 다퉈요? 다투죠. 다투죠. 예. 그러면 이때 각기합을 하죠. 예. 그럼 비견 갑목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 대운에 직접 재물을 투자한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가 없죠. 예. 예,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예. 예, 그럼 조직 생활을 해야죠, 그냥. 네. 자, 만약에 이때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예. 묘하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갑목, 예. 그렇죠? 예. 에 의해서 재물이 흩어지는 명조예요. 뺏기는 거예요. 예. 특히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식에 관계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음식에 관계된 사업을 하면. 예. 음식에 관계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이 대운에, 예. 기미대운에 본인이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사업을 하면 묘하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그 비견에 의해서 여자에 의해서
재물이 흩어진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이때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왜 사업을 하려고 하냐면 돈운이잖아요. 재물운이잖아요. 예. 사업을 하게 되면 음식에 관한 사업을 꼭 하려고 그래요. 이럴 때는. 그래서 음식에 관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개수가 축이 있고 입이 있고 물이 있죠. 원국이. 요럴 때는 음식에 마음이 잘 가요. 요럴 때. 그러니까 아무나 음식에 대한 관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원국에서 그런 걸 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기미대운에 사업을 하면. 그래서 만약에 이때 기미대운에 음식에 관한 사업을 하면 사유축을 한다고 그러면 개수가 샘솟아요. 그쵸? 그 개수가 일간부터 생해져요. 비견 을목부터 생해주죠. 비견부터. 그렇죠. 그래서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축이 요 원국에서 본인이 뿌리가 해묘미가 돼가지고 재물을 취하는 것을 깨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비견한테 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때는 꼭 돈이 왔으니까 본인이 직접 재물 투자한 사업을 하고 싶고 하게 되면 주로 음식업을 하는데 하게 되면 묘하게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에 의해서 재물이 흩어진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사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음식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위에 식당도 많고 먹을 게 많잖아요. 먹는 장소가.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대운을 한번 볼게요. 자, 기왕에 지금 제가 기미대운에 살고 있고 기후대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번에 대운은 기미대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냥 요 기미대운에 대해 가지고 기미대운은 재물을 모으며 살아가는 시기다. 크게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제가 본인이 직접 재물을 투자한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비견을 발동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우아래로 지금 재물이 왔죠? 기미로. 그러니까 당연히 돈에 대한 행위를 하게 되고 돈을 벌 수 있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칫 잘못하면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에 의해서 기미니까 각기압토로 사라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동업이나 공동투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절대 동업이나 공동투자해서는 안 된다. 한번 누구한테 뺏긴다? 간목한테 뺏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여자를 상대로 하는 일, 옷, 건축, 출판, 이게 전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목에 관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비견이 중중하죠? 이 비견은 다 여자잖아요. 여자로 상대하는 일. 그 다음에 목에 관한 일, 옷, 건축, 출판에 관한 일과 인연 맺으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시성. 임시성을 지닌 여자와도 거래하면 안 좋죠. 뭐냐면 임시성을 지닌 여자와 거래를 하잖아요. 지금 이 기미대원의 가장 어려운 점이 이 간목이죠. 그렇죠? 각기압으로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시성을 지닌 여자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이 간목이 더 커지는 형국이에요. 100% 뺏기는 거죠. 지금 피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미대원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기미대운에 지금 신이 있죠. 원국에 사가 있죠. 원국에 개가 있으면 미토에 뭐가 잘 내려오냐면 해수가 내려오죠. 미토에. 그렇죠? 해수가 내려와요. 그럼 이게 인신사회 중에서 빠진 글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임목이다. 그렇죠? 요것이 건물을 이제 새로 짓고 그러는 거예요. 이 건물을 새로 짓잖아요. 그럼 인신사회를 일으켜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깨져요. 이제. 그래서 요 때는 본인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2011년을 볼 것 같으면 신묘년이에요. 신묘년. 신묘년이면 2011년이에요. 2011년 신묘년에 주식에 관한 사항과 인연 맺으면 안 돼요. 주식에.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기미대운에 요 미토 우아래로 재물이 왔죠. 여기 해묘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해묘미를 해가지고 내 재물이 튼튼해지는 경국인데 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해묘미를 깨트려요. 돈을. 그래서 이때는 주식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신민년이 오잖아요. 그럼 주식을 하고 싶어져요. 요때. 다시 말해서 이 기미대운의 재물운인데 피해야 될 거는 같은 여자와 동업 공동투자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에 의해서 묘하게 재물이 흩어진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목에 관한 일, 옷, 건축, 그 다음에 출판에 관한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 10년이 되면 기미대운 중에서 10년에는 주식과 인연 맺고 싶은 게 굴뚝 같아져요. 그래서 주식과 인연을 맺는다 그러면 원래 재물이 되는 걸 깨트려 버리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예. 주식을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때는 신금이 관이잖아요, 관. 예. 남자잖아요, 남자. 예. 남자가 요 묘를 달고 와가지고 해묘미 시켜서 돈이 될 것처럼 느껴져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신묘년에. 예. 남자에 의해서 남자랑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예. 남자에 의해서 재물이 흩어져 버려요. 이때 예. 신금 남자 때문에. 음.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기미대운에는 인연 맺기 쉽지 않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인연 맺어도 해로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신묘년에 남자와 인연 맺거나 남자에서 재물이 흩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예. 남자와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2012년, 14년을 볼 것 같으면 임진 계사예요. 예. 2012년, 13년에 임진 계사. 자, 이때는 재물을 모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때는 재물을 모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 단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부모 형제, 핏줄과는 거래를 하면 안 돼요. 돈 거래를. 자, 대운에서 해묘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그러면 임진년에는 신자진을 할 거잖아요. 예. 신자진하고 계사년에는 사유축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럼 사유축하면은 요 계수가 샘솟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수가 강해지잖아요. 예. 계수는 아까 뭐라고 그랬지? 제가 무토를 끌어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무토가 합을하는 자리예요. 예. 이렇게 재물이 되는데 예. 부모 형제 핏줄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요 때가고 예. 연하고 월에서 예. 연하고 월에서 사회축과 해묘미가 복잡해져요. 이때 돈 거래를 하면 주고받으면. 그래서 요 해는 돈을 벌 수 있는데 단 조심해야 될 사항은 부모 형제 핏줄하고 돈 거래를 하면 안 된다. 복잡해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 형제 핏줄하고 돈 거래할 때도 종종 있죠. 이럴 때는 피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 기미대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자세히 제가 해드리는 건데 2014, 15년 15년은 갑오 을민년이에요. 갑오 을민년인데 요때는 크게 재물이 흩어질 수 있어요. 특히 비견운이죠. 갑오 을미. 그렇죠? 여자와 도움이나 공동투자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건축물을 사고 팔아도 안 돼요. 요때는 목이 왔죠. 가뜩이나 원국에 비견 때문에 골친데 어려움을 겪는데 운에서 또 왔잖아요. 이렇게 재운에서 큰 대운이 재물운인데 세운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이거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그렇죠? 비견운이죠. 비견은 재를 다툰다고 그랬어요. 갑오년에는 갑목이 뿌리 인목이 내려올 수 있고, 그렇죠? 을민년에는 해수가 내려와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를 해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 갑오년에는 인목이 내려왔고 뿌리가, 을민년에는 여기 해수가 잘 붙어요. 그럼 지지가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에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건축물을 사고 팔면 더 움직이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제가 이 방송 시간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건물을 사고 팔 때가 있고 사고 파서는 안 될 때가 있고 주식을 해서는 안 될 때가 있고 될 때가 있고 그렇죠?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잘 맞춰야 돼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2015년까지 봤으니까 16, 17년 한번 볼까요? 2016년, 17년을 볼 것 같으면 병신 정해죠. 병신 정해년. 요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때 이제 주식과 인연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과 인연 맺을 게 크게 재물이 흩어져요. 자, 이때 화와 금이 운이 왔죠. 그렇죠. 뭔가 이게 화가 뜨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 인간은. 그게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래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요럴 때 이제 뭔가 새로운 거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주식으로 작용을 해요. 주식을 하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게 지금 인신사회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다 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을 하잖아요. 주식을 한다는 얘기는 원래 이 해묘미가 돼가지고 이 대운에서 대운 10년짜리 대운에서 해묘미가 돼가지고 재물을 만드는 운인데 요 세운에는 주식을 하면 요걸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주식과 인연 맺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18, 19년을 볼 것 같으면 2018년은 무술년, 무술기해, 무술기해.
기해. 예. 토가 왔죠. 이렇게 토가.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무술 기해니는 이게 토가 오잖아요. 그럼 토에 관한 것과 인연을 맺고 싶어요. 예. 토의 대명사가 뭐냐면 나라로 치면 중국이에요. 중국. 예. 토의 대명사가 나라로 볼 것 같으면 중국인데 요럴 때 중국과 인연이었으니까 중국 쪽으로 여행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천간이로 무기토가 뜨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 근데 가면은 제가 아까 뭐라냐면 무가 왔으면은 이거 무기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합을. 예. 이러면 무기합을 하면 내 재물이 되잖아요. 예. 중국에 가면 요게 또 복잡해져 버려요. 예. 중국에 가면은 재물이 안 되고 지지로 뭐라고 그랬어요? 무술 기에는 인시사회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는 중국 쪽으로 여행도 가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지금 이 대운 중에서 기미대운 하나만 가지고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예. 자, 또 다른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많이 배우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니거나 많이 배우잖아요. 예. 그러면 재물뿐 아니라 가정을 이루기도 쉽지 않아요. 예. 특히 대학을 나와도 비경이 중중하죠. 예. 그럼 여자 대학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안 좋겠죠. 예. 더구나 여자 대학을 나왔거나 또는 예.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서 여자 대학에서 예. 학생을 가리키면 더더욱 안 좋은 거예요. 이 사주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동갑이나 예. 연하는 예. 생활과 직업을 불문하고 인연이다. 동갑이나 연하는 무슨 말이냐면 예. 여기 볼 것 같으면 이게 동갑이에요. 예. 내 자리니까 이 연하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사유축을 하죠. 예. 사유축 금을 만들고 여기에 금이 있죠. 그렇죠? 예. 만약에 여기에 금이 있으면 이거 비견이 가져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여기서는 보세요. 사유축을 방해하는 게 연상이잖아요. 예. 묘충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동갑이나 연하는 예. 생활과 직업을 불문하고 인연이에요. 음. 단 74, 75년생은 갑인 을묘생이에요. 갑인 을묘 74, 75. 그러니까 동갑이나 연하는 생활과 매돌생, 그다음에 직업 예. 이런 걸 불문하고 인연인데 단 74, 75년생은 갑인 을묘생이에요. 요 생만은 생활과 직업을 불문하고 인연이 아니에요. 왜 비계는 꼴을 타고 왔죠? 예. 예, 그래서 이건 인연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기왕 본 거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예. 2011년에 십몇 년인데 예. 십몇 년에 남자 인연 맺을 수 있는데 관이 떴죠. 예. 그다음에 내 뿌리가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자 인연 맺을 수 있는데 맺지 않는 게 좋아요. 인연 맺으면 오히려 명예가 흩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예. 기미대운의 천간이로 이 기토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가정을 뜻하는 기토가 왔고 예. 지지로서는 해묘미를 하면은 예. 해묘미를 하잖아요. 기미대운이 이렇게 그러면 예. 사입축이 잘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남자 인연 맺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마음이 들어요. 자, 그런데 신묘년에는 천간이로 관은 떴어요. 맞죠? 예. 근데 지지로 해묘미가 묘가 하나 더 왔잖아요. 예. 해묘미가 순간적으로 딱 풀려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축으로 만드는 요 축토를 충해버려요. 그래서 인연이 안 이루어져요.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이럴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와 인연 맺을 수 있지만 예. 인연 맺을 경우에는 사회축 금이 깨지는 형국이죠. 예. 금이 와갖고 내 뿌리하고 깨졌죠. 예. 그러니까 명예도 흩어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재물의 형태는 천간이로 무게화 아니면 지지로 해묘미로 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지로 해묘미가 이렇게 완전히 됐을 때 예. 요 미토라는 재물이 목이잖아요. 목 지금 해묘미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부동산에 재물이 있는 거예요. 예. 요 원국에서는 지금 예. 자 아까 건물을 신축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 예. 여기서는 제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 같은 여자와 도움이나 공동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그 중에서도 예. 이 씨, 예. 박 씨, 예. 성의 여자와 동업이나 공동 투자하면 100번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 씨, 박 씨 성의 지닌 사람과 여자 중에서도 특히 이 씨, 예. 박 씨 성을 지닌 사람과 동업이나 공동 투자한다 그러면 예. 재물이 크게 흩어지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에 재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주식엔 재물이 없이 인연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제가 누차 강조하는 이유는 그럴까봐 그래요. 그럴까봐. 자, 이 사람은 목이 너무 많고 금이 약하죠. 예, 목이 예. 너무 많고 예, 예. 목에 비해서는 금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뼈 있죠, 뼈. 예, 뼈 예. 계통 질환에 유의돼요. 음. 뼈 계통 질환에 유의되고 예. 술은 마셔도 되는데 예.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재물과 명예와 남자와 예. 인연이 모두 흩어져요. 굉장히 안 좋죠. 무슨 말이죠? 예. 무슨 말이냐면 술은 적당히 마셔도 되는데 담배를 예. 피우면 재물도 깨지고 예. 남자도 없어지고 명예도 깨지는 거예요. 술은 원국에서 흡수가 되므로 적당히 마셔도 돼요. 예. 그런데 담배는 여기서 작용을 해요. 요 사유축에서 예. 작용을 해요. 담배는. 그래서 사유축이 작용을 자꾸 하면은 요 해묘미 아까 재물이라고 그랬죠? 이걸 깨트려요. 해묘미를. 예. 그러면 해묘미를 깨트린다는 얘기는 인신사회를 유발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을목의 뿌리와 그렇죠? 예. 관인 즉 남자인 이 금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와 남자가 모두가 손상을 받는다. 특히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평생 오리고기를 멀리하는 게 좋아요. 원국에서 을을이 지금 얽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또 더구나 을을이 얽힌다는 얘기는 지지로 해묘미가 간단하지 않고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리고기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예. 분들은 오리고기가 먹으면 몸에 잘 받고 저도 개인적으로 오리고기를 좋아하는데 이 사주에서는 절대 오리고기를 멀리하는 게 좋아요. 특히 조금 더 기왕 보하면 그럼 제가 을을이 얽히고 가지고 오리고기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2015년이 을미년이에요. 아. 을미년. 그렇죠? 예. 이럴 때는 오리고기를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네. 뭐라 그러냐면 오리고기를 먹을 경우에 재물이 흩어지고 예. 몸이 아프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때 조심해야 돼. 이때 2015년에 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천간의 을미년에는 을이 3개가 됐죠. 예. 을을이 심하게 얽히고 예. 예. 지지로는 해묘미를 방해해요. 예. 미토가 와가지고 예. 해묘미를 방해한다는 얘기는 해묘미가 안 되는 해수는 뭐를 한다? 인신사회를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 인신사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을목의 뿌리 본인이 을목이죠? 예. 을목의 뿌리가 잘리는 형국이에요. 음. 을목의 뿌리가 잘리는 거 건강이 상하죠. 예. 그다음에 해묘미가 돼야 제가 재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재물도 깨뜨리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평생 오리고기는 먹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자신의 삶을 바라다 보면 아주 다르지 않다는 걸 명리는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성찰이 되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